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존감이 낮았던 분들을 자존감을 높여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만족감을 드러내셨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함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힘겨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안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평균적인 불안보다도 더 많은 불안을 크게 느낍니다. 이러한 불안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대표적인 모습들인데, 우리가 불안을 겪는 이유는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혹은 일어나면 내가 대응할 수 없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존감을 높여보니까 그분들이 불안감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발생해도 자기가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피할 수 없을 텐데, 자존감이 높아지면 이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아, 내가 이번에는 좀 잘 못했다, 아쉽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앞으로 이 실패를 딛고 더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늘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늘 잘해야 된다, 뭔가를 잘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해내야 되는데, 저거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이거 못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혹은 나 자신을 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수만 가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뭔가를 잘해냄으로써 이 불안에 대응하려고 노력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을 하거나 편안한 마음을 가져도 되는데, 늘 불안하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좀 즐긴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자존감이 높아지면 내가 늘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하거나 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늘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고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아무런 발전을 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면 계속 이어갑니다.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죠.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로는 뭐든지 내 탓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자신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더 신경 쓰지 못해서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도 잘못이 있겠지만 내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원래 내가 잘못한 적이 많았으니 내 탓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소 편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늘 실수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의 발생에 있어서 꼭 그것이 나의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일은 나의 탓도 있지만 상대방 탓도 있고 그저 운이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의 탓을 일부분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잘못을 개선하고 수정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문제의 탓을 나에게 돌리면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더 잘 인식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남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남의 눈치를 정말 극심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쳐서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 늘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에 신경을 엄청나게 곤두세우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게 되죠. 혹은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아무런 공격적인 의도 없이 하는 행동에 너무 지나치게 크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너 나 공격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과하게 주눅들거나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리액션에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답해야 될까? 말이 끊기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랑 대화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더 노잼으로 만드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지면 상대방의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상대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맞춰야 된다거나 나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노잼으로 만들 거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설사 내가 하는 말이 좀 재미가 없고
뚝뚝 끊겨도 그것이 꼭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과 그냥 케미가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것이 또다시 자신감을 높여주고 또다시 여유를 만들고 또다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긍정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5번째,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타인에 의해서 혹은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내가 공격받지 않으려면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 표정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들은 설사 남들이 과한 오지랖을 부려도 강한 자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늘 괜찮은 상태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서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태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자존감이 낮았던 분들을 자존감을 높이면서 공통적으로 보여주셨던 어떤 변화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존감이 낮아서 힘겨움을 겪고 계시다면 제가 12월 중순에 진행하는 라이브 웨비나에 참여해 주세요. 이번 웨비나의 제목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필수 지식이라는 라이브 웨비나고요. 이 영상의 설명글과 댓글에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존에 찍어 놓았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필수 지식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지만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안녕!